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수 스페셜 T케미칼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5,000원에 50%요. 이번 주에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좀 됐습니다. 그러면은 좀 매수가 위까지는 올라왔었는데 매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예, 이거 전고체라고 해가지고요. 네. 저는 전고체 상용화까지 한번 가볼까 하고요. 네. 괜찮을까요, 그때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되려면 2026년, 7년까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완전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물론 이제 비중이 50%라서 조금 이제 부담될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오랜 기간 변동성이 나와도 버틸 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 SDI가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상용화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좀 베팅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포르쉐나 좀 프리미엄 자동차 쪽에서도 상용화 관련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작은 전기차 하재권으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건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 상황도 굉장히 조금 우호적인 환경으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리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는 측면, 3분기 턴어라운드 좋겠지만은 만약에 향후에 이제 해리스 후보나 트럼프 후보도 지금 해리스도 오늘 관련된 의무화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도 철회를 했고, 만약 전기차 시장 업황의 회복이 지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의 선택지는 좀 전고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좀 늦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업황 부진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결국 차세대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고, 결국에는 중국 전기차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고체가 더 빠르게 상용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면,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그런 중간중간의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 55,000원에서는 거의 보합 가격대이긴 하지만은 예전에 8만원, 9만원대 가격도 결국 전기차 하재권은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잠잠해질 겁니다. 잠잠해진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빠질 수는 있는데 결국 시장이 원하는 수요는 결국에는 전고체 쪽에 대한 쏠림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변동성에는 좀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꼭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갤럭시아 머니클이요. 네. 오늘 매도 주문했다 못 팔아가지고 아. 이거 무거워진 건지 얼마쯤에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걱정돼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500원에 50%예요. 9,500원에 50%요? 네네. 비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 어떻게 네, 다 찾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예. 네, 앞으로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 나왔습니다. 그럼 지은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고 테마주를 또 들어가셔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긍정 주셨어요. 아직 시세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나요? 이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STO 관련돼서는 지금 테마성으로 좀 수급이 좀 모여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일정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어저께 이제 여야 세미나가 열렸는데 거기서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온 게 이견 없이 STO 관련돼서 물론 지금 당장 STO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당장 생기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세계 각국은 이미
STO 관련된 사업을 법제화를 시켜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 때문에 법 규제로 인해서 더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모았고 그로 인해서 좀 빠르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동안 증권사 쪽에서도 물론 이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제도가 문제는 있었어도 계속해서 사업화를 위한 준비는 해뒀기 때문에 이게 정부 정책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빠른 좀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안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STO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많은 증권사와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 협업 그리고 MOU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벌어지는 수익은 없지만 이제 시장에서 STO 관련주 했을 때는 지금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은 좀 막판에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도 그 종목은 이제 시총이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가볍고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시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지금 갤럭시 머니트리는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큰 이변이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강하게 시세를 좀 보이면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은 지금 5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0,000원대가 저항대예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그래서 SM의 흐름, 갤럭시와 SM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따라가시되 만약에 10,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50%의 비중에서 절반 정도는 꼭 챙겨두시고요. 절반 정도는 갤럭시와 SM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수급을 보면서 계속 좀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어쨌든 테마성이고 다음 주에 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비중을 확 줄여 놓으셔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또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또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아유, 너무 막 그냥 막 오르락내리락 무섭게 하니까 그냥 기회도 안 주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종잡을 수 없어서 겁이 나요. 그러니까요. 비중은 많은데. 네, 아예 그래서- 매도가를 정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10,000원에요. 네, 알겠습니다. 10,000원에 걸어놓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현대차요. 현대차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만 7,000원에 100%요.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예. 오늘 혹시 현대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옛날에부터 좀 계속 사전 종목이라 가지고요. 네, 한번 수익을 보셨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얼긍정 나왔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뭐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눌린 상태이긴 하거든요. 신규 매수 잘 하신 걸까요? 일단은 뭐 세론으로 주가는 좀 빠졌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8월달 자동차 판매 데이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물론 이제 그동안 미국 이제 일반적으로 차량 판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워낙 초과적인 공급 물량도 많았었고, 특히 기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인센티브 관련된 지급액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분기별로 지금 현대차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는 투싼이나 특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현지 생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IRA에 대한 이제 보급 지급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19일 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 이제는 특히나 구매 심리에 대한 결국에는 본격적인 상승이 결국에는 우리가 1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7%, 8%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동차 구매 심리가 회복이 된다. 당연히 자동차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도 계속 전반적으로 미스 개선이 다른 완성차 업체 대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싼과 아까 아이오닉 5 북미 쪽에 대한 판매 데이터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존 같은 경우는 워낙 공급이 초반에 많았다 보니까 최근에 인센티브 지급이 많다는 거는 딜러들한테 제발 좀 이 재고차 빨리 많이 팔아줘. 대신 너네 인센티브 많이 줄게. 그게 결국 비용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판매 데이터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1분기, 2분기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더 개선되고 향후에 그런 조정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저는 올라올 수 있다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8월 초부터 올라왔던 거는 결국 CEO 인베스터데이 관련된 수요의 기대감이 올라왔고 그 차익 실현이 떨어진 거지 판매 데이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네 해서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보니까 거의 본전 가까이 오신 것 같은데 여기서 팔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충분히 계속 들고 가는 전략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5659번님도 현대차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현대차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뭐 추가적인 하락을 더 염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신규 매수 고려하고 계시다는데 어떨까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괜찮지 않을까,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딱 장담할 수는 없기 맞아요. 때문에 시장이 매크로적인 빠지면 또 그쵸. 같이 빠지잖아요. 네, 매크로적인 환경을 또 무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100%의 비중을 한꺼번에 실으시는 것보다는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대차는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가장 주주 친화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 자사주 소각가 매입 그리고 뭐 배당에 대해서도 10,000원 이상 여러 가지 정말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들은 마련이 되어 있고 판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빠진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중 나눠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저점은 다진 것 같다.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PSK 홀딩스 네. 예, 반도체 종목인데 43,000원에 20%요. 43,000원에 20%요. 예.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아, 뭐 어제 들어갔는데요. 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지금 반도체가 줄줄 또 피크아웃이라 그래갖고 계속 흘러내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점은 찍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예,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긍정이 나왔네요. PSK 홀딩스 괜찮을까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해요. 그놈의 머건 스틀리가 문제죠. 뭐 예전에도 윈티지 커밍도 그렇고 네. 이번에 프리페어리 포러 피크도 그렇고 물론 이제 어제 세미콘 그 대만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AI 수요는 25년까지 거의 100% 성장이 이룰 거고 26년부터는 30% 성장이 2030년까지 계속 꾸준히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AI 우려를 조금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이익 전망치 하향이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좀 꺾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피크 아웃이면은 지금 뭐 손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피크 아웃은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러면서 최근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번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세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HBM3 관련해서 제가 블랙의 가속기가
9월 말이나 10월쯤에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어제도 외신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트렌드퍼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제로 9월 초쯤에 이미 엔비디아 쪽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미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실적이 나와봐야겠지만은 애초에 이오테크니스나 제우스나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결국 장비를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러면 3분기 때부터는 어느 정도 장비의 대수가 훨씬 더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시장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워스트리에서 나왔던 리포트가 지금 당장 피크아웃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추후에 25년이나 26년쯤으로 조금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투심의 좀 변화를 좀 일으켜줬다라고 봤을 때는 굳이 그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에서 더 이상 빠질까에 대한 부분, 여기는 전 수급이 돌아와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번 그 모멘텀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PSK 홀딩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반도체 종목 또 하나 들어와서 이분도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9706번님이십니다. 한미 반도체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7만 9천 원에 15%. 늦었지만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지은 대표님께 한미 반도체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너무 고점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은 진행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손절에 대해서도 지금 가격대에 손절을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살아나야지, 주가의 흐름이 살아나고 엔비디아가 살아나야지 같이 좀 흐름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한미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였다라고 하는데, 재고 자산이 쌓였는데 악성 재고가 아니라 납품을 하기 위한 재고가 많이 쌓였다라는 소식.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기대치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와야지 그와 관련돼서 트리거적인 측면으로 시세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게 강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공백기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 안에서의 큰 상승세보다는 등락을 좀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지금 가격 지지선은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98,000원 가격대를 보시면 지금 약간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도 3월 달에도 횡보를 했던 가격 구간대였고, 그리고 8월 달에도 하락기 나왔을 때도 98,000원 부분에서는 그래도 지지 흐름이 나와줬는데, 어제와 오늘도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방어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하루 이틀 안에 만약에 회복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에서 좀 답답한 흐름은 이어갈 수가 있고, 시세가 나온다라고 해도 제한적인 흐름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은 보유 관점으로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추세에 대한 전환이 확실히 좀 잡혔을 때, 적어도 21선 돌파 흐름 또는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추세 전환이 같이 좀 되는 모습이 보였을 때, 그때가 오히려 추가 매수의 적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추가 매수 시점은 거래량이 좀 몰렸을 때다라는 이런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참, 오늘 오전장에는 시장이 강했는데 오후장에 시장이 갑자기 무너져서 속절없이 대응 못하신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정신없는 시장이었는데요.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들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 다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고민입니다. 9887님, 동방 3,20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3,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윗골이 길게 달고 마감했는데 전망 어떨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1508님, 현대 GF홀딩스 5,530원 5%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장대 양봉 나오면서 8% 넘게 급등 보여줬는데요.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7069님, 두산 에너빌리티 19,200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내리기만 하는데 반등할 수는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동방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동방입니다. 일단은 뭐 3,200원 지금 현재 그 매수가이시고 물론 20%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큐테 사태가 있은 이후에 그 쿠팡에 대한 반사 수혜 얘기가 나와서 이제 급등을 했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큐테 사태가 어느 정도 뭐 실마리나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뭐 이마트나 아니면은 지마켓이든 결국은 최근에 쿠팡이 계속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도. 그러면은 동방 측 입장에서는 결국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초에 나왔던 그 큐텐 사태로 인해서 그 미지급금이 계속 꾸준히 이제 불확실성이 나왔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추가적인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동방은 3,200원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현대 GF홀딩스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별리업 정책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지주 회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가 현대 GF홀딩스가 대략 올해 한 7조 정도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작년에 2.6조에 대한 매출을 기록했는데 결국에 별리업의 기본 조건이 실적의 증가율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그러면 올해 적어도 당기 순이익이 7천억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 물론 올해 2월 달에도 처음 그때 아마 별리업 정책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온 걸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최근에 좀 우상향적인 모습을 나와봤을 때 5,530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10%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좀 원금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5,470원 가격 이상은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거는 대신에 하반기까지 계속 끌고 가는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별리업 지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그에 따른 수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물론 최근에 그 두산 바켓 관련 이슈가 이제 철회가 되면서 조금 시장에서는 기대감도 안 좋게 빠지게 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이슈가 이거는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체코 원전 관련 이슈도 물론 체코도 총리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런 문제를 없게 만들겠다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두산 밖에서 사실 인적 분할로 내보내야 그 채무 부담을 없애고 추후에 새로운 신규 대출을 받아야 원전 캐파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터빈이든 뭐 기자재든 그런 측면에서 아직 그게 하나 둘씩 사실 정상적으로 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진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결국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루마니아 원전도 마찬가지고 추가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관련된 관계가 어느 정도 충분히 정립이 돼야 저는 원전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속 시원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파마리서치와 보안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